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6월 29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논란들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치권 안에서 이준석을 둘러싼 많은 논쟁거리가 있었는데 이외의 그 복병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정치권 밖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사람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인데 어제 오늘 여러 가지 폭로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 안에서는 정성진, 안철수, 배현진, 장제원 이렇게 이준석 대표와 부딪혔죠. 싸움을 벌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한 달 반 동안 이준석과 싸웠던 의원들 여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사안마다 끈끈히 다 반박을 했습니다. 일일이 반박을 하고 부딪혔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를 놓고도 진실 공방을 하면서 SNS 활동을 계속했죠. 그런데 지금 정치권 밖에서 성접대 제공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 변호인을 통해서 이준석을 저격하는데 이 폭로 내용이 일단 심상치 않습니다. 7월 7일 윤리위에서 그 징계 여부와는 별개로 이준석 대표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이런 폭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이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논쟁은 실시간으로 대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일단 김성진 대표는 지금 사기 사건으로 구속이 돼 있죠. 그 범죄자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김성진 대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정말 반박할 가치가 없어서 범법자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반박을 할 가치가 없어서 이 부분은 침묵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해명을 못하는 것인지 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일단 김성진 대표가 이 김소연 변호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폭탄 발언을 했는데도 이준석 대표는 아직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폭탄 발언을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건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고 오늘 또 경찰이 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기 때문에 내일 김성진 옥중에서 조사를 하죠. 자, 그거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김성진 대표가 폭로하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입니다. 오늘 그 김시원 변호사를 통해서 또 입장문을 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준석 멘티님, 내일은 희망 고문을 하면서 애간장을 태울 필요는 없다. 내일은 김성진 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진간장의 시간이고 아무리 떠들어도 기차는 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자, 정치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또 김성진 씨는 차용을 해서 막 비꼬입니다. 조롱을 하고. 어차피 진간장의 시간, 이것은 이준석 대표가 간장 한 사발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간을 보는 안철수와 장제원, 간장 한 사발, 이것을 받아서 김성진 씨가 어제 김성진의 진 해서 진간장, 찐간장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른 간장은 싱거울 것이다. 내게 진짜다. 이런 식으로 또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아무리 떠들어도 기차는 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김성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정진석과 이준석이 부딪혔을 때 이준석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이것을 차용을 해서 김성진 씨가 이준석을 저격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정치권에도 연이 있는 김세훈 변호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과연 김성진이 말이 전부 진실이다. 이렇게는 지금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사기 피의자가 지금 재소자 신분에서 이런 것을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의 해명이 없으면 이 부분은 상당한 지금 폭발력을 갖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김성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내일 조사하는 도중에 경찰관이든 아니면 다른 곳에서 어느 누구라도 저에게 IT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이 과정을 물어본다면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줄 생각이다. 청소년들을 위해 배움을 나누어주던 하버드 졸업생 한 명이 있었다. 그는 제 직속 꿈나무 고등학생 멘티 2명과도 무자비하게 경쟁하여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에 등극하였다. 그런데 정작 그는 정치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일단 유추를 해보면은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라는 것은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20년에 이 소프트웨어 인재를 발굴을 해서 키우기 위해서 파격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학기술정통부가 주관을 하고 이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을 멘토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소프트웨어 전문가로서 아이카이스트라는 이 소프트웨어 업체이기 때문에 본인이 멘토였고 이준석이 멘티였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조금 더 진행을 봐야 되겠지만은, 자, 그 과정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의혹을 제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김소연 변호사가 좀 부가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내일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점심 12시경, 오후 4시 50분경 기자님들께 브리핑을 해드릴 예정이다. 이 조사 결과를, 경찰 조사 결과를 브리핑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울러 작년에 고발되었던 이준석 병역법 위반 문제, 또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특혜 지원 관련해서 멘토 30인 중 한 사람으로서 김 대표는, 김성진이 30인 중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멘토 중. 수사기관에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멘티 평가 자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또 유추를 해보면 그 다음에 김성진 대표가 했다는 말을 보면은 약간 윤곽은 잡힙니다. 이 이야기죠. 김 대표는, 이것은 김소연 변호사가 또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 대표는 이 과정을 최초 시행했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있었던 최경환 장관실에 이준석 아빠 친구 유성민이 이준석 특혜 지원에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과거 유성민 의원실에서 인턴을 했죠. 그리고 유성민 의원이 이준석의 부친 친구다. 이거 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같은 친박계 의원으로서 최경환 이 지경부 장관이 있었는데, 이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멘티 선정과 관련해서 유성민 의원이 최경환 지경부 장관실에 어떤 청탁을 하지 않았느냐, 특혜, 이 의혹을 다시 또 제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전개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데, 또 하나 이준석과 김성진과 관련한 보도가 또 오늘 나왔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보도가 됐는데, 김성진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김시원 변호사가 전한 이야기인데, 9년 전에 이준석 대표, 당시 한나라당 비대위 위원을 지냈죠. 접견한 뒤에 이준석 대표로부터 김성진이 박근혜 시계를 받았다. 이렇게 또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김성진 대표가 당시 청와대가 제작한 박근혜 시계를 갖고 싶어 했다. 그런데 2013년 7월 11일에 이준석 대표를 대전 룸사롱에서 접대하면서 김성진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박근혜 키드이니, 박근혜 키즈 그렇게 불렸죠. 박근혜 시계를 구해줄 수 있나? 너무 갖고 싶다. 이렇게 김성진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건 나도 못 간다. 이렇게 냉정하게 잘랐는데, 그날 밤에 성접대를 받고 서울에 올라간 이준석이 얼마 뒤에 다시 대전에 내려오면서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들고 와서 김준석에게 줬다.
성접대를 받고 나서 시계로 그어와서 줬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김소연 변호사 이야기는 이런 정황을 보면은 알선 수재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이 사실이면은 이준석에게는 치명상인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쪽이 지금 사기 사건으로 수감 중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그 신빙성은 수사기관에서 다시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상납, 이것은 공소시효가 뭐 다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 불거진 의혹이 또 하나 있죠. 증거인멸고사입니다. 이것에 대한 경찰 수사도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7억 원 각서를 써줬다는 그 의혹이 제기됐죠. 이준석 대표의 핵심 척건, 김철건 당대표 정무실장이 경찰에 입건된 걸로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4월 달에 이미 불러서 김철건을 조사를 했고, 비대위원이던 당시 이준석이 당시 성접대와 명절 선물을 받았다고 폭로했던 장모 씨는 김성진 대표의 그 수행비서입니다. 장모 씨를 김철건 실장이 회유를 해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이 의혹이 제기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입건을 했다는 겁니다. 김철건을. 그 피부과에 뭐 7억 원을 투자 약속하는 각서 써줬다는 그 혐의죠. 자, 그래서 심지어 경찰이 김철건 실장이 이 장모 씨와 말이 다르니까 그러면은 장모 씨와 3자 대질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김철건 실장이 불응하고 있다. 불리하니까 그랬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준석은 지금 김철건이 만약에 입건이 되고 사법 처리를 받으면은 김철건이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했겠습니까? 이준석 때문에 한 거죠. 그래서 이준석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상당히 사법적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준석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해서 무슨 뭐 정치 게임을 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따박따박 반박을 하면서 버텨왔죠. 근데 지금은 정치권 밖에서 이외의 복병을 만나서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어떻게 될지 좀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여기다 7월 7일 윤리위원회 심의도 남겨두고 있죠.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오늘 김성진 씨가 제기했던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경찰이 입건한 김철건 정무실장과 관련한 의혹들, 이런 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은 뭐 윤리위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고 윤리위와 별개로 상당히 여론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송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